원예사들은 가지를 꺾어 꽃꽂이를 할 때 일부러 모래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푹신하고 영양분이 많은 흙에 심어지면은 자생력이 떨어지지만 모래에 심어두면 단단하고 강하게 자라기 때문이라지요. 척박한 환경이 식물을 키우는 좋은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불행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모르고 있던 능력을 알게 되고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12월 12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눈이 살짝만 왔나 봐요.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미 눈은 많이 녹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했던 건 천둥까지 치더라고요. 눈이 내린 풍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다양한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름답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허리가 묵직하게 아파오는 것 같다는 그런 글을 적어 놓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펑펑 내린 눈이 지겹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눈 보고 어떤 생각 하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춥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춥다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다니기도 하지만 또 겨울은 추운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 가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저의 춥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건 참 재밌는 일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일어나와 함께 편안하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당신의 사연과 노래로 열어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두환 합동수사 본부장은 허삼수 우경윤 대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을 지시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2.12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만나보시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었던 허대령은 합동수사본부 수사 2국장 우대령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오후 6시 50분쯤 무장한 33 헌병대 병력을 정 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합니다. 이로부터 약 20분이 지나고 정 총장을 체포해서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연행을 하죠. 같은 시간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 총장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이에 오후 9시 30분쯤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희도 등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다시 찾아가 재차 정 총장의 체포와 연행에 대한 재가를 강압적으로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죠. 이와 관련해 신군부 세력은 12월 13일 오전 5시 10분쯤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이런 발표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정 총장이 이미 체포된 이후고 또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 승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12.12 사태 다음 날 아침 정 총장 연행에 대해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여했던 것이 판명됐기 때문이라는 짤막한 배경 설명을 발표했지만 노 장관 역시 신군부에 의해서 장관직에서 쫓겨납니다. 12.12 사태를 주도했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기로 국가 권력을 탈취하면서 쿠데타를 마무리했죠.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등장한 제5공화국의 뿌리는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비발디 2대 첼로 현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들으셨습니다. 성바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을 하셨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크님께서 오셨네요. 7시부터 듣다가 처음으로 첫 방송부터 듣네요. 애국가도 듣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일어나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먼저 들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시그널이 이어집니다. 일어나에 대한 방송 느낌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쭉 또 이렇게 일어나에서 우리 토크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또 토크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주로 어떤 방송을 듣는지도 알고 싶고요.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겠죠? 사연 감사합니다. 봉봉 초코파이님께서 신청곡 띄워드렸더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동하면서 하트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 신청곡을 바로바로 틀어드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잊지 않고 그 다음날 혹은 그 주 안에 무조건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원 서비스에서 곡이 있는 한 꼭 틀어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앞으로도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첵을 하셨군요. 새벽녘엔 비가 내렸나 보네요. 바닥이 젖어 있어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신랑 출근길이 편해서 좋습니다 하셨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저는 저희 어머니 출근길을 걱정했거든요. 눈이 많이 왔다.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출근하실 때 운전하시니까 운전길 조심하셔야겠네라고 생각했었는데 행복한 둥이맘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가족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하겠죠. 걱정하는 일도 말이지요. 오늘 아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피곤함이나 배고픔도 모르는 적과 싸우는 법을 집중해서 연습을 했다. 러시아의 체스 영웅 가리 카스파로프의 말입니다. 그는 1996년 또 다른 기록에 도전을 했는데요. 바로 IBM의 슈퍼컴퓨터인 딥블루를 상대로 체스계의 지존을 가리기로 한 것입니다. 역사 속 오늘의 얘기 함께 하시죠. 아제르바이잔 출신인 카스파로프는 체스계의 전설이었습니다. 7살 때 체스를 배우기 시작해 15살에 옛 소련의 최연소 체스 챔피언이 됐고
22살에는 최연소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1500년 체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카스파로프는 1989년 처음으로 체스 컴퓨터인 딥소트와 겨루어서 가볍게 이긴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부는 딥소트와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경기 시간이 최장 7시간까지 허용되는 정규 경기 방식으로 맞붙은 것인데요. 초당 1억 개의 수를 계산해내는 딥블루는 딥소트를 개발한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과 IBM의 기술진이 합작해 만들었죠. 딥소트의 딥과 IBM의 별칭인 빅블루를 결합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6경기 가운데서 첫 경기가 끝나자 세계는 물론 카스파로프도 놀랐습니다.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긴 것이죠. 체스 경기에서 인간의 두뇌가 인공지능의 무릎을 꿇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파로프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남은 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해 최종 승자가 된 것이죠. 이듬해 5월 딥블루는 디퍼블루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돼 카스파로프에게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첫 경기는 카스파로프가 이겼지만 최종 승자는 2승 1패 3무를 기록한 디퍼블루였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처음 패배한 자 카스파로프는 서력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2003년 2월 딥 주니어와의 대결에서 1승 1패 4무를 기록한 채 2005년 3월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마이클 부블레의 홀던 띄워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의 시간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봉봉 초코파이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때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에 도움이 돼서 써봅니다 하셨는데요. 몇 년 전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내일은 또 어떻게 새벽같이 일어나나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데 TV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제 아들들이 보던 애니메이션 햄토리였는데 주인공 여자아이가 하루를 보내고 일기를 쓰는 엔딩 장면에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적는 뒷모습. 유치하긴 하지만 문득문득 힘들 때 일부러 떠올리면 힘이 돼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혹은 힘든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힘들 때는 무조건 밖으로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서 바람도 좀 쏘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일상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아마 봉봉 초코파이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도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앞으로 그 즐겁고 신나는 일만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아침도 즐겁고 신나는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봉봉 초코파이님 사연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님께서 정은아님, 겨울 신새벽에 출근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마음이 쓰입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시고요. 스노우맨에 깔리는 음악 부탁드려 볼게요 하셨어요. 하시면서 사진 한 장을 투척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그때 전북지역조합원 한마당에서 제가 잠시 행사 진행을 마치고 나서 주변에 사진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때 포착한 그런 이미지군요. 저의 모습은 이렇게 볼 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은 옆모습 혹은 뒷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저의 옆모습은 또 이런 모습이군요. 감사합니다. 눈 피해 없으시죠? 버지니아 울프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추우니까 건강관리 또 잘 하시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이 영화 스노우맨 OST 가운데서 Walking in the Air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띄워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또 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팟빵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팟빵 게시판이 아니어도 좋거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 거기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는 다시 듣기 게시판 그쪽에다가 살포시 남겨주셔도 됩니다. 2001년 9.11 테러 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군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슬람 세계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파문이 일자 백악관은 말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슬람 세계를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감춰지지가 않았는데요. 역사 속 오늘 1차 십자군 마라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만나보시죠. 기독교 쪽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눈에 비친 십자군은 잔악무도한 침략자일 뿐이었죠. 200년 가까이 계속된 십자군 원정 내내 십자군의 잔혹성은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 가운데 1098년 시리아의 소도시 마라에서는 전체 이슬람교도를 전율하게 만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095년 출정한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 마라에 도착한 것은 1098년 11월 말. 십자군은 몇 차례의 공방전 끝에 12월 12일 역사 속 오늘 마라를 함락시켰습니다. 곧이어 살육과 약탈이 시작됐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죠. 살육과 약탈은 당시 십자군으로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라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십자군들은 자신들이 쓰러뜨린 이슬람 교도를 제물로 삼았는데 한 십자군 기사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독한 기근 때문에 사라세닌들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아랍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이슬람 세계의 문학작품에서 십자군의 주력이었던 프랑크인은
식인종으로 묘사가 되죠. 공크루상 수상작가인 아민 말루프는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라는 책에서 한 십자군 연대기 작가의 글을 인용해 십자군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튀르크인과 사라세닌뿐 아니라 심지어 개까지 잡아먹었다 라고 말했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귄터 그라스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앤 머레이 You Needed Me 독일 학생님께서 청하시는 곡이었는데 띄워드렸습니다. 과제 때문에 3일째 밤샘 중이셨군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궁금한데 아무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눈도 그치고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요? 다행이네요. 여기는 어제 눈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살기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학생님. 사연과 신청곡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 거기 남겨주셔도 됩니다. 국민 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칼라일은 세기에 남을 위대한 사상가가 됐죠. 하지만 그 책이 순탄하게 쓰여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는 몇 년의 노력 끝에 원고를 완성한 뒤에 자신의 친구인 존 스튜어트에게 한번 봐달라면서 원고를 건넸는데요. 스튜어트의 집에서 일을 하던 하녀가 원고를 쓰레기 뭉치로 알고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칼라일은 망연자실했지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칼라일은 어느 날 집 짓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인부들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다가 줄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다시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본 칼라일은 벽돌을 쌓아 커다란 집을 짓듯이 한 장 한 장 다시 쓰다 보면 책을 완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집필에 들어가서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하지요. 어떤 일도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실패와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속에 성공의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국민 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의 사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동 토박이님, 수요일 출첵합니다. 일주일의 중간. 이번 주에는 아이 학교 녹색 어머니 활동이 있어요. 오전에 1시간 정도 통학 지도를 하는 일입니다. 날이 추워서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금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살짝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답니다. 하셨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녹색 어머니 분들의 인솔하에 횡단보도를 건넜던 기억이 나네요. 목동 토박이님 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또 떠올려 봤어요. 정말 근데 저는 그 아이의 입장이었을 때 내 어머니가 그렇게 인솔해 준다라는 게 정말 기쁘고 좋더라고요. 아마 목동 토박이님의 아드님 혹은 따님께서도
토박이님이 이렇게 녹색 어머니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봉사활동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날이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게 따뜻하게 입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달봉이님은 월요일날 9층에 오셨었군요. 아마 근데 제가 월요일날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주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손병희 선생님 프로그램 끝나고 또 방송 녹음을 2시간 동안 하고 이어서 별별 특강이 있고 그리고 별별 특강이 끝나면 또 뉴스피드 간추린 뉴스까지 해야 하니까 정말 월요일 날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거였군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노래로 끝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내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